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21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대를 칭찬해야 하고 또 때로는 나도 칭찬을 받고 이러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고 뭐 정말 없던 힘도 나게끔 하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언어 기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칭찬의 기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왕 칭찬하는 게 정말 상대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칭찬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재능을 칭찬하라. 두 번째는 과정, 결과보다는 과정. 세 번째는 의지를 칭찬하라. 네 번째는 적시, 그 때가 있잖아요. 적시. 그 다음 5번째는 작은 것부터 칭찬을 하라. 이런 5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소유가 아닌 그 재능.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너무 많은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숨겨져 있는데 그 작은 재능 하나, 포인트 하나를 칭찬해주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걸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나 지도자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칠 때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많이 되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은 칭찬을 한다는 건 자신감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도 칭찬을 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기법이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는 양복을 입고 나왔다. 이제 콤비를 입을 수도 있고 이제 상하 같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뭐 너무 아닌데 그걸 억지로 만들어서 칭찬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콤비를 입었는데 다른 날보다는 좀 다르다. 그러면 그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감각이 정말 탁월하다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상대가 이렇게 본인이 입고 나왔던 의상, 특히 여성들은 더더욱 민감하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했던 그 의상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참 감각적이다, 멋있다, 진짜 멋있을 때 그렇게 칭찬을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때요? 본인이 선택을 했던 그 재능, 옷을 입었던 뭐 콤비를 입었던 그 선택이 탁월했다. 이렇게 칭찬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두 번째, 그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칭찬을 해줘야 돼. 과정을. 어떤 파트에서 이런 부분에서 당신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정말 좋았다. 뭐 아이들 뭐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과, 점수에 대한 부분도 칭찬을 하고 등수에 대한 것도 칭찬을 하지만 그 과정의 어떤 부분을 디테일하게 이 부분에서 네가 뭐 예를 들어 뭐 수학이면 수학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썼고 네가 좀 부족했던 그 과학 부분에서 공부를 조금 더 늘렸더니 이런 방법이 좋았구나. 뭐 스포츠 운동 같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는데 이걸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래서 그 과정들이 이런 게 모여서 지금 현재 멋진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는 그 과정 그 때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재능.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뭐 뛰어나다. 근데 그걸 칭찬하기보다는 그 노력하는 의지 그걸 칭찬을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뭐 이 재능은 진짜 스포츠 재능은 타고났다. 그냥 가만히 해도 될 것이다. 그게 아니죠. 네가 끊임없이 재능도 있는데다 노력까지 하니까 넌 정말 될 수밖에 없어. 타고났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뭐 칭찬을 미뤘다. 나중에 가서, 그때 말이야, 예전에 말이야, 너 정말 멋있었어. 잘했어. 칭찬. 의미가 없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죠? 자, 그거 과거에 뭐 이랬다, 저랬다, 100번 칭찬하는 것보다 바로 즉시, 정말 잘했어. 너무 동작이 좋아.
퍼팅 최고야. 그런 퍼팅 모션으로 가면 최고의 폼이 나오고 실력이 나올 거야. 바로바로 칭찬을 해줘요. 잘했어. 아이들, 꼬맹이들 마찬가지잖아요. 휴지 바로 줍고 휘통 여면 우리가 막 어릴 때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학습이 되고 복습이 되고 결국은 그 아이의 어떤 생활의 패턴도 정리가 되듯이 바로바로 칭찬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본인의 몸에 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칭찬을 하는 거 바로 칭찬을 해요. 유아 때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시간 지나서 칭찬하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큰 것보다, 어마한 것보다 작은 것 하나 실천했을 때 칭찬을 바로 해주고 이러면 오히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작은 거 했는데 이걸 내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칭찬을 하는 입장이 아니야. 그게 기본이야. 대단해. 와, 멋지다. 감탄사.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제가 처음에 했지만 칭찬을 받는다는 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 그래서 이왕 칭찬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자신감을 주는데 내가 듬뿍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찔끔찔끔 작게 주는 그 칭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왕 칭찬하는데 정확하게 없는 거 만들어서 칭찬보다는 있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적시 구체적으로 바로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칭찬을 받는 입장에서는 자신감 듬뿍 생기고 또 칭찬을 해주는 사람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본인도 칭찬을 받았을 때 그 느낌을 알 겁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싫다가 아니고 정말 내가 했을 때 말 한마디가 특히 어린아이들은 인생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아동기, 유아기 때 선생님의 역할이 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 말 한마디, 자신감을 심어준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 칭찬에 관한 얘기, 이왕 해줄 거 확실히 하자. 칭찬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22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은 중년의 세상, 인생을 살아오면서 말 그대로 가장 중심이 잡혀있는 그런, 어찌 보면 가장 안정적인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나이대가 중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중년에서 이렇게 바라다보는 세상은 여러 가지 교차되고 또 이렇게 새로움과 과거를 중간에서 회자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중년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이도 합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에 그런 계절에서도 분홍빛의 세상을 그려볼 수도 있고요. 초록이 싱그러운 봄에 초록의 계절에서도 고독을 느끼는 회색의 고독을 또 연출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거. 왜? 경험에서 나온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년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만 아니고 마음, 가슴으로도 이렇게 세상을 바라다 본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년은 많은 남성분들도 경험하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거의 눈물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저의 경우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슬픈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쉽게 눈물을 흘리지 못한 게 우리 또 중년을 살아온 남성들의 얘기일 거고, 물론 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로는 곱씹고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랬던 과정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니까 이 작은 감정에서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여지고 작은 것에도 감동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 시기가 바로 중년이더라 하는 마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군가의 슬픈 사연, 아픈 사연이 예전에는 그런 감정의 골로 같이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의 아픔, 사연, 슬픔들이 곧 내 슬픔이 되고 내 아픔이 되고 공감을 하는 공감 능력이 많아지는 게 중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중년 가운데서 이제 남을 도우는 그런 마음, 뭔가 남을 위해서 나도 조금 역할을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도 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일찍이 봉사를 또 해왔던 분들, 하려고 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중년이 된다면 그런 부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의 미래 그리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나의 작은 정성, 나의 작은 힘이 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면 눈으로만 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운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식들이 또 성장을 하면서 경험하면서 또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중년이 되면 새로운 꿈들을 꾸는 생각하는 그런 나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성장했을 때 꾸던 꿈과는 달리 어느 시점에서 중년이 되면 지금 시점에서 또 새로운 꿈을 꾸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의 내 자신, 그 과정들 그런 부분은 이제 뒤로 하고 사실 다 지나간 일들이잖아요. 추억만 남는 거죠. 추억만. 그리고는 이제 현재 위치에서 나도 조금씩 이 몸이 건강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 그런 시점이죠. 예전에는 정말 내 몸이 건강하고 강하고 강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도 헤쳐나가고 부딪히고 했던 몸이 이제는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는 나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가 나오는 앉을 때나 일었을 때 이런 단어를 쓰는 걸 보며 나도 이제 중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을 또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지금 내가 다시 꿈을 꾸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나 하는 재정립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중년이 되면 눈으로 이렇게 또 꿈을 꾸지만 가슴으로 또 지난 세월을 추억으로 묻어버리고 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년은 보면 남자가 여성화가 되고 여성이 남성화가 되는 이런 변화가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보면 집에서도 집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더 이렇게 두려움도 이렇게 더 강력한 엔돌핀이 도는 활동도 하고 해치고 다니는데 오히려 거꾸로 남성은 더 조심성이 강해지고 좀 움직임의 폭이 작아지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중년은 눈으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지난 추억을 묻게 되고요. 그 다음 눈으로 즐거워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만 가슴으로 운다. 예. 자, 중년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중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새로운 도전과 희망, 그리고 항상 든든한 이 사회, 이 나라, 그리고 우리 가족의 중심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중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23번째 시간입니다. 자, 칭찬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효율적인 게 뭔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 공개적이어야 된다. 세 번째,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네 번째, 주관적이어야 되고, 다섯 번째, 격조 있게 이렇게 칭찬을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상대를 위한 배려, 그 다음에 상대를 진심으로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이 자신감을 또 붙들 수 있고, 정말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말로만이 아닌 거기에 걸맞는 그런 대우,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참 멋집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냥. 자, 그러기보다는, 오늘 남성의 경우, 넥타이, 색상이 참 좋다. 오늘 행사 분위기에 너무, 맞는 그런 분위기다. 여성의 경우는 스카프가, 너무, 멋있다. 아주 이렇게, 분위기가 있고 센스 있는 그런 선택이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칭찬을 받는데 싫어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열에서, 이렇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칭찬이 좀 더 배가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이제 칭찬을 좀 공개적으로 하면 좋겠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많은 다수가 있을 때 얘기를 칭찬을. 이런 부분이 참 정말 너무너무 멋있었고, 이런 게 예를 들어 우리 해외 발전에 있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공개석상에서 칭찬은, 어떤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참 효과가 배가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남의 칭찬이든 남의 험담이든 없을 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혹자들은 그 칭찬은 그 사람이 없을 때 하면 그 효과가 배가가 된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제 개인의 생각은 남의 칭찬이든 험담이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보상입니다. 보상. 그냥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그냥 말로만 뭔가 좀 아쉽지 않아요? 물론 말로 받는 칭찬도 참 좋긴 해요. 하지만 그 보상이라는 게 좀 이렇게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보상이 따르지 않습니까? 트로피를 준다든지 메달이 주어진다든지, 국제대회 우승을 했을 때는 대한민국의 우리의 경우는 연금이 지급이 되고, 군 면제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부의 어떤 따르는 그런 보상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거는 국위선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그 사람의 개인의 영광도 있겠지만 국가의 영광도 있고, 근데 작게는 가족들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 달에 이번 시험에 예를 들어서 반에 5등 안에 들어가. 그러면 수고했다, 5등 안에 들었네, 다음에 3등 안에 한번 들어봐.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그래 들었구나 뭐 가자 네가 필요한 게 뭐야 알았어 그러면 그런 보상 그러면 좀 더 동기부여가 될 것이며 내가 좀 이렇게 목표를 달성했을 때 참 부모로부터 칭찬 듣는 것도 있지만 뭔가 나에게도 이런 보상이 주어지는구나 이런 칭찬에 대한 그런 부분도 배가가 되지 않을까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뭐 내가 얻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칭찬도 보상이 같이 따라준다면 더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칭찬을 좀 객관적인 것보다는 좀 주관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좀 하는 게 좋다. 현실적으로 딱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서 참 진짜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 이건 정말 다른 사람이 누군가도 하지도 못하고 좀 이렇게 잘 안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희생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께서 이렇게 노력을 해줘서 정말 전체가 이런 그걸 본다, 혜택을 본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쭉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이런 표현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은 내가 했던 일이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정말 이건 참 내가 잘한 일이구나. 내가 조금 몸이 힘들었고 조금 그랬지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함께 이렇게 칭찬도 어떻게 되는구나 이러면 그분께서 만약에 선행을 했던 그분께서는 더더욱 다음에 더 좋은 일, 더 많이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격조입니다. 뭐 격조라는 게 표현이 그러네. 상대방을 칭찬할 때, 좀 이렇게 격을 둬서 칭찬을 하라. 그러니까 막 그냥 천박하게, 수고했어. 그래. 하는 듯 마는 듯. 괜히 해도 도움 안 되는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차분하게 어떤 뭐 자석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좀 상대의 노력을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자, 이번에 정말 멋있었다. 수고하셨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뭐 얘기를 짧게라도 할 수 있으면 그분에게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전체 앞에서의 뭐 그런 방법 이런 걸 들어서 그 사람의 격에 좀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칭찬한다 하면서 그냥 뭐 던지듯이 그냥 수고했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이건 좀 격이 안 맞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뭐 개인이 있을 수가 있고 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대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격에 맞춰서 1대1은 1대1대로 앉아서 뭐 차라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뭐 등등 뭐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이제 몇 명 모였을 때는 이번에 A라는 이 선생님께서 참 좋은 일을 하셨어요.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렇게 아니면 대중이 있을 때는 짧게라도 멘트를 좀 시킨다든지 들어본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칭찬, 박수를 부탁한다든지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칭찬의 방법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구체적이고 직관적이고 주관적 그리고 보상이 따라가는 이런 칭찬이 있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칭찬이 될 것이고 또 관계의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24번째 얘기입니다. 자,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살아가는 길 세 가지 분류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래.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나누어서 보면서 살아갑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과거.
과거에 집착을 하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현재를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은 평안한 편안한 사람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추억에 묻어 지내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살고 있다. 자,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그렇게 살아간다. 자,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죠. 문을 열어야 바람이 들어오죠. 그죠? 자,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면, 마찬가지로 마음의 문을 열면 행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창문을 꽉 닫고 환기를 시킨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아침엔 따뜻한 웃음으로 이렇게 문을 열고 아침에 미소 짓고 정말 샤워장에 거울 샤워할 때 한번 웃어주는, 나에게 미소 띄우는 그런 습관, 그리고 반복된 그런 부분이 나를 아주 웃게 하고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낮에는 활기차게 열정으로 일을 해야 한다. 낮에는. 자, 그리고 저녁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의 모든 일과를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 자, 어제는 뭐 과거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는 지나간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어떻게 해요? 내가 희망을 하고 지금 현재는 뭘 하든 간에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일은 꿈과 희망이 있는 날이다. 내일은 꿈과 희망이 있다. 자, 그래야 내가 웃어야 행운도, 미소도, 그리고 항상 이 좋은 일도 내가 웃고 있어야 그 기운이 나에게로 온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내가 인상 쓰고 내가 될 일도 안 된다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끌어내면 오던 운도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모든 게 결정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표정, 미소 띈 표정, 나의 표정, 누구를 만나도 우환이 있는 듯한 표정, 그리고 근심 걱정이 있고 피곤해 쪄 있고 이게 눈이 항상 이렇게 충혈이 돼 있고 이런 사람과는 사람이 만나면 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뭐든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 나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이. 자, 그래서 나의 표정, 나의 생각, 이런 부분들이 살아가는 나를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세 가지. 과거에 집착을 하시는 분들, 저도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좋았던 기억들, 그런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이게 습관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좀 마음적으로 우울한 사람인 경우가 많다. 왜? 지금 현재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과거에 좋았던 거, 그런 거 기억을 하는데 우울하다. 하지만 현재 지금 열심히 살고 지나는 사람은 이제 평안하고 편안한 사람이다. 지금 열심히 사는 거예요. 과거 필요 없고 미래는 내일 다가오는 건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계획은 세워야지. 계획은. 자, 그렇지만 미래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 지금 불편하고 뭔가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미래에는 잘 될 거냐, 로또 사서 아이고 추천 1등 돼야지 이러니까 현재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하니까 그런 행위들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는 있고 그 다음 미래에는 좋은 계획은 세워야죠.
목표라든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다. 이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내가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마음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12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타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25번째 시간입니다. 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4가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방식도 있고 어떤 습관에 따른 그런 행동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4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 좀 짚어보고 실천해보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두 번째 신용. 세 번째는 웃음. 네 번째는 사랑. 이렇게 4가지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거 참 이거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고 현대사회에서 정말 믿고 정말 나는 내 모든 것을 줘도 괜찮겠다 해서 이렇게 뭐 투자든 금전이든 이렇게 빌려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 약속이 이행되리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때로는 내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그걸 채워서라도 이렇게 주고 싶었던 게 우리들의 삶이었고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관계가 지속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정말 남을 믿는다는 거,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진다는 거, 이거 정말 뭐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인간 세계 관계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상황이지. 하지만 그게 약속이 이행이 안 되고 믿었던 게 물거품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도 받고 실망도 되고, 야, 정말 후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결혼 생활하면 집사람에게 혼도 나고, 왜 보증을 마음대로 써줬냐, 혼자서 그렇게 결정을 하냐 등등등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참 그 믿음에 대한 그 돌아오는 게 배신이 돌아온다면 마음이 첫째 제일 좋지 않아요. 뭐 다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믿음은 정말 좋은 거고 산소 같은 거고 활력소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에 믿음은 좀 가져야 된다. 뭐 금전적인 거는 이제 좀 빼고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신용. 언제나 이거 지켜야 되는 약속이다. 지금도 참 그래요. 이 신용을 지킨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날짜에 맞춰서 요즘은 이제 자동이체 제도가 있어서 좀 편안함은 있죠. 은행 통장에 잔고만 있으면 마음이 편하죠. 없을 때 불안한 거죠. 옛날은 뭐 저 고지서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갖다 납부하고 이럴 때는 뭐 깜빡 잊고 이럴 본인이 아니게 뭐 연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고 요즘 자동이체를 통해서 상당히 그런 게 절감이 된 건 맞네요. 자, 근데 이제 신용이 참 그게 본인 뜻하고 달리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현대사회에서는 신용은 약속은 뭐 금과 같다. 그만큼 신용을 잘 세우고 살아가야 나에게 결국 도움이 되더라. 뭐 은행권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렇게 보면 약속을 어기는 사람, 그 다음에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고, 뭐 행사를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몰랐다. 오늘 행사 있는 줄 몰랐다. 뭐 이렇게 예약이라는 뭐 식당 같은 것도 요즘은 대부분이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다 올 수 있는 인원만큼 오겠다고 했던 분들을 예약을 했는데 거기에 뭐 노쇼, 펑크를 내버리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신뢰가 떨어지고 이제 신용이 떨어지고 신뢰 신용.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행사가 있고 그럴 때는 이제 그 사람에게는 연락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싫다는데 계속 억지로 뭘 하자 말자 하기가 참 그러다 보면 어떻게 차츰 신뢰가 떨어지다 보면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게 어떤 본인의 신용, 신뢰가 참 중요하다. 살아가는 방식에. 그걸 잘 지켜가야 되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게 약속입니다. 해놓고 엉뚱한 소리 할 때 참 한마디로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웃음. 이건 뭐 평생 병원에 가도 그래요. 제일 좋은 치료제가 웃음이래요. 웃으래요.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게 제일 좋은 만병통치약이랍니다. 뭐 웃기도 하고 크게 소리내서 웃기도 하고 표정도 활짝 펴서 웃고. 자, 그래요. 요즘 뭐 민생 경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 웃을 일보다는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이러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래요. 그런데 항상 그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나 세상 걱정이 없는 사람 같다. 당신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냐? 뭐 등등. 집사람한테 혼나는 건데. 그래요. 그냥 제가 뭐 웃고 그냥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글쎄 저만의 편안한 삶을 사는 건지 옆에서 볼 때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만만디 같은 그런 생각 마음으로 그냥 갑니다. 왜 걱정이 없겠어요. 그리고 뭐 짜증나는 일이 없겠어요. 짜증도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좀 안 받고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해요. 살아가는 방법. 각자의 방법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그냥 웃으세요. 웃고 긍정적인, 비관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거. 비관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고. 그죠? 물론 긍정적인 것만 가지고도 해결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음은 힘들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제 웃다 보면 좋은 생각이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나오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참 이 사랑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희생하고 봉사하면 그 사랑이 더 깊어져요. 사랑이라는 게 뭐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와서 저도 이렇게 절실히 좀 많이 느끼는데, 그동안은 뭐 사랑을 받는 입장에 많이 썼던 거예요. 사랑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받는 거에 익숙한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저도 하면서 반성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쭉 받아오면서 그동안 또 우리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좀 나는 부모한테 받았던 만큼 덜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 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정말 미안할 때. 그리고 이제 요즘에 와서도 정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그 희생의 사랑에 대한 부분도 이제 돌이켜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뭔가 좀 내 자신이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 큰 건 아니고 내 마음이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행동하고 변화되는 이런 게 참 중요하더라는 생각이고, 이 사랑이라는 건 정말 비상약이에요. 비상. 정말 사랑으로 극복하고 그건 참 노력하면서 이겨내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요, 건강할 때는 행복한 일, 좋은 일, 뭐 이런 것만 생각납니다. 건강할 때는. 하지만 허약하고 내 몸이 약해질 때는 어떻게 돼요? 슬픔, 그리고 분노, 걱정, 슬픔 이런 일들만 생각나고 자꾸 그런 일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네 가지 살아가는 방식을 좀 찾아가면서 방법을 선택해서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 이런 일들만 여러분에게도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